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IUXL 교육 모델 기반 학과부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과부에 이렇게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가 다들 배포가 되어서 확인을 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개발 목차에 따라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실 텐데요. 설명해 오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영상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스럽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혁신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학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IUXL 교육 모델 모듈형 교육과정을 만드는 절차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 학과부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을 해서 모듈형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해당되는 교과목이 개발되고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과 분석과 환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 교수님들께서 지금 개발을 해주시고 있는 절차는 이 윗부분에 있는 네모 칸안에 있는 설계 부분까지가 지금 현재 1월 말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표가 이 표고요. 이 표에서도 이 윗단에 있는 분석과 설계 정도까지가 저희가 이번에 수행해야 하는 교수님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 학과부 이제 그 교육 과정을 핵심 모듈과 심화 모듈로 나누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핵심 모듈을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모듈을 만드시면은 이렇게 여기 노란 동그라미처럼 그 모듈 여러 개의 이렇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교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라 색깔 같은 경우에도 심화 모듈 B와 심화 모듈 C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A라는 모듈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세 과목만 이렇게 좀 특화된 교과목을 듣게 되고 B 모듈에서도 얘네들이 빠지면은 조금 더 여기에 특화된 네 과목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두 과목 공통 과목이 들어 있어서 조금 약간 그런 특화된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교과목들을 모아서 꾸러미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핵심 모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핵심 모듈을 만들어 보시면 심화 모듈 여러 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교과목이다 보니까 기초 교과목이나 이론 중심 교과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이론 중심 교과목 24학점 이내에서 핵심 모듈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핵심 모듈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교과목들을 뽑아내게 되시면 이 각각의 모듈에서는 이 모듈에 특화된 그런 교과목들로 구성된 조금 더 집중적인 모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모듈을 만들 때에는 24학점 이내에서 핵심 모듈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심화 모듈 여러 개의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교과목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 이론 중심 교과목은 나중에 온라인 수업이라던가 블렌디드 수업이라던가 또는 저희가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해 주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이 심화 모듈을 듣다가도 이 기초 과목이 부족하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로 개발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이러한 핵심 모듈은 심화 모듈과 연계하여 사전에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이 24학점을 학생들이 다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 심화 모듈을 듣기 위해서 선택해서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되게끔 설계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심화 모듈을 들으려면 이 기초 교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이 심화 모듈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 기초 교과목의 기초가 부족해서 이거를 못 듣게 되면 못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어떡하냐. 기초 이 핵심 모듈에 있는 기초 교과목들을 필수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학과와 교수님들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교무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모듈을 듣기 위해서 이 핵심 모듈이 반드시 필수다라고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정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교수님들과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나중에 운영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칙적으로는 핵심 모듈을 사전 이수 권장인 부분이고 모든 과목을 이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심화 모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교과목들을 모아서 핵심 모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핵심 모듈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한 직무에 연계된 그런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그리는 수여되지 않는 모듈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모듈이 심화 모듈입니다. 이 심화 모듈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 직무와 연계된 전공 심화 모듈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그 개설과 이수를 12학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성은 15학점을 최대로 하고 있으나 학과부의 상황에 따라서 편성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핵심 모듈이든 심화 모듈이든 편성하실 때 지금 기존의 학과부에서 편성하고 있는 학점에 맞게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수 그 학점 역시, 그 개설 학점 역시 지금 현재 학과부의 기준에 따라서 개설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게 모듈 개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모듈은 기본적으로 직무 기반 모듈이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듈형 교육과정이 IUXL 교육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12학점 중에서 50%, 그러니까 최소 6학점 이상은 IUXL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IUXL 교과목은 아래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경험, 협력, 탐구를 학습 요소와 학습 방법 그리고 학생 평가에 반영한 교과목으로 단순 강의식 수업 비율이 50% 이하인 교과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 강의식 수업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께서 뭐 동영상을 보여주시든 사례 기반 학습을 하시든 뭐 토의 토론을 하든 뭐 질문 문답법을 활용을 하시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제 유도하시든 이러한 것들은 단순 강의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IUXL 기반 강의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 강의식은 정말 일방적으로 교수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판서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수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웬만한 교수님들의 수업은 대부분 IUXL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IUXL 교과목으로 구성을 하고 이 중에서 최소 한 과목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수가 아니고요. 추후에 필수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실 때 한 과목 정도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면 추후에 조금 더 편한 작업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은 캡스톤 디자인으로 대체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IUXL 교과목 중에 최소 한 과목 이상은 현장 캠퍼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현장 캠퍼스는 아래에 보시면 학생들이 현장 전문가와 함께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성찰이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교수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뭐를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의문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전공과 관련된 그 수업과 관련된 뭐 현장을 견학한다던가 체험한다던가 이러한 부분들도 다 현장 캠퍼스 연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과목에서 1회 이상 현장 캠퍼스와 연계한 어떤 활동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교과목이 구성되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 모듈의 이수 기간은 연속되는 2학기 안에 모두 이수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여름 경험학기, 2학기 겨울 경험학기 이렇게 연속되는 2학기 또는 2학기 겨울 경험학기, 1학기 여름 경험학기로 해서 연속되는 그 경험학기들을 포함해서 2학기 안에 모듈 하나가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학생들이 휴학하고 복학
복학하는 문제라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수 체계에 대한 문제라던가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휴학 복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갭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 모듈 이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달고 있고요. 모듈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학과부의 편성, 개설 학점에 맞추어서 개수를 정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추후에 지금은 학과부 체제이지만 학과부 체제가 없어지고 전공 체계로 갔을 때 모듈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 편하시려면 한 6개 내외 정도의 편성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화 모듈 같은 경우에는 각 심화 모듈에 대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하실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게 직무 분석하실 때 현장 전문가 자문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과부의 직업군과 핵심 직무 선정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을 필수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핵심 직무의 직무 정의서 또는 요구 역량을 작성하실 때 전문가와 함께 작성을 하시던가 자문을 받으셔서 그렇게 선정된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모듈을 구성해 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산업계라던가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그러한 직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필수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 외에 행정 지원 사항은 학과 조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혁신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고서를 보시면 이 1장 학과부 현황 같은 경우에는 학과부 소개, 학생 소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교원 소개, 그리고 교육과정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학과부 소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과부 홈페이지라던가 또는 기존의 학과에서 쓰셨던 보고서들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이 작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현황 역시 저희가 2024년 10월 1일 정보 공식 기준으로 학생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러한 학생 그 현황 분석에 따라서 우리 학과가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좋을지 시사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기존 전공 로드맵 보고서나 링크 사업단 보고서 참고하시면 작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교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학과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현황 분석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부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존의 학과 교육과정과 교과 이수 체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무리 없이 작성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2장부터 이제 교수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장인데요. 2장은 학과부의 환경 분석과 요구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교수님들 사실 기존의 보고서들 이게 참고하시면 충분히 많이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의 그 트렌드와 지금의 트렌드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보고서 참고하시되 지금 현재 우리 학과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트렌드 이슈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가 우리 교육과정 개발할 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칸에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칸마다 이렇게 시사점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표는 학과에서 필요한 대로 양식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묶어서 하나를 시사점을 쓰겠다 아니면 다 묶어서 시사점을 쓰겠다 하시면 얼마든지 필요하신 대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석 결과와 함께 시사점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표는 학과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쳐 모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교육 성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입학처, 교무처, 취업처 등에서 자료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학과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해드린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주시고 시사점을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은 산업체, 졸업생, 재학생 요구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항목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는 신설학과여서 졸업생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졸업생을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들에
의해서 뭐 설문조사를 하시든 아니면 기존의 그런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인터뷰, 뭐 자문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시든 필요하신 방법을 통해서 요구 분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입직원 채용 시 고려사항,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 내용, 그리고 직무 역량, 그리고 대학에서 선행해야 할 그런 교육 내용으로 이렇게 항목을 구성을 해놨는데 이 항목 역시 학과부의 그런 요구 분석 결과에 따라서 나누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졸업생은 이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은 비워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학과부에서 얼마든지 그 표를 자유롭게 양식 변경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 분석을 하신 이 결과들을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한 결과라던가 자문 결과지라던가 예전에는 이거를 별첨으로 다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 별첨에 넣으면 집필비를 못 드려요. 저희가 지금 집필비를 학과당 1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고 최대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았고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 이제 50페이지 정도가 나와야 100만 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구 분석 결과를 뒤로 빼지 마시고 본문 속에 넣어서 페이지 수를 늘리고자 넣어놓은 항목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요구 조사한 부분들 여기에 많이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바탕으로 직무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학과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 목표와 전공 역량을 먼저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학과부 목표와 인재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학과부 홈페이지나 기존에 작성하셨던 보고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성실하게 모든 학과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목표와 인제대학교 인재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학과부의 교육 목표와 전공 역량, 정의, I5C와의 연관성 역시 기존 보고서 활용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작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과부에서 인재 양성 유형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교과목을 헤쳐 모여 해서 우리가 모듈을 만든 게 아니다. 정말 우리 학과에 맞는 전공에 맞는 직무를 선정해서 그 직무에 맞는 모듈을 만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타당성을 위한 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전공을 졸업했을 때 주로 진출하게 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쭉 적어 보시고요. 이 직업군은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우리 학과 애들은 나가면은 그냥 사무직, 행정직 이런 건데? 라고 이제 하시는 학과들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사무직, 행정직 이렇게 적어주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그 직무의 중요성, 그 직업이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직업인지 직무인지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그리고 이 직업의 전망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예상되는 우리 학과에서 예상되는 취업 성과 그리고 우리 학과 비전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이러한 뭐 만족도라던가 성취도라던가 이런 교육 효과성 부분에서는 1점부터 5점까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교수님들 각각이 평가를 해보시고요. 이 점수들의 평균을 모아서 합계를 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높은 순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는 뭐 4개를 선정하겠다, 5개를 선정하겠다. 이거는 학과부의 상황에 맞게 개수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직업군에 맞추어서 직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군을 선정을 하셨다면 그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정한 근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인데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라고 한다면 이런 간호사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인 전문 간호사가 지금 이제 우리 고령화라던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이러한 인재가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근거로 이렇게 선정 근거를 각각의 직업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 직업군별 현장 전문가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라고 한다면 간호사 직업군에 이제 해당되는 전문가를 섭외를 해주신다거나 각각의 선정된 직업군에 대한 현장 전문가를 선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함께 이 직업군별 직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업군이 반려동물 미용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이 주요 직무에는 반려동물 미용 고객관리, 반려동물 기본 미용, 응용 미용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주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직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쪼개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개별 작업 또는 활동을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 고객 관리를 할 때 필요한 과업은 응대 서비스, 뭐 상담, 차트 작성, 고객 관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쪼개져서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적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 역량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한, 업무를 잘하기 위한 기술적인 능력과 행동과 태도와 관련된 역량을 얘기하고요. 필요 역량은 기본 역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이라든지 대인관계 역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역량을 나누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 주요 직무를 이렇게 통합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 주요 직무 중에 하나 정도 우리가 핵심 직무로 선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정하셔서 이렇게 핵심 직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사무직이라고 하는 이제 직업군이 있다면 우리 학과에서는 핵심 직무를 마케팅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들 그 NCS GO.KR 들어가시면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교육 계열 빼고는 NCS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으로 본다면 여기 경영, 회계, 사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기획, 사무,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기획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시면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고 하는 직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정의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희가 앞부분에서 외부 환경 분석 하실 때 환경 분석들을 하시게끔 되어 있잖아요. NCS 들어가시면 이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환경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최근 트렌드를 좀 확인해 가시면서 좀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직업군에 따른 핵심 직무를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 핵심 직무별로 직무 정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직무 정의서 하나가 모듈 하나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핵심 직무에 따른 직무 정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직무명과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직무에서 어떤 과업들을 하게 되는지 수행 내용, 그리고 요구 역량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표에서는 직무 역량과 필요 역량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직무 역량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역량이라면 필요 역량은 기초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한 요구 역량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과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전공 역량과 어떤 역량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는 직업군에서 핵심 직무를 뽑아냈지만 이 핵심 직무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이 또 많을 거거든요.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제 마케팅이 회사로도 갈 수 있지만 창업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직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던가 진출 분야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아래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 정의서를 바탕으로 모듈을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심화 모듈 먼저 작성해 보시고 모아서 핵심 모듈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모듈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명과 교과목 개요, 학점, IUXL 교과목 여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연계 심화 모듈입니다. 그래서 심화 모듈 어떤 것을 듣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교과목은 심화 모듈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던가 이건 우리 전공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기본이다라고 하시면은 이 연계 심화 모듈을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성을 해주시고 심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학과 이제 홍보 자료에 나갈 때는 이 표에 있는 부분들이 예쁘게 디자인돼서 홍보 자료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모듈에 대한 모든 설명을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넣어놓은 표가 이 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얘를 반려동물 서비스 모듈로 들어보면 모듈명이 반려동물 서비스 모듈이고요. 책임 교수님 성함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한 교수님이 한 모듈을 모두 다 운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교과목이 모여서 한 모듈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실 책임 교수님 성함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에서 핵심 직무를 무엇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지 적어주시고, 이런 반려동물 수의 서비스라고 하는 핵심 직무를 가지고 이런 반려동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서비스 직업 또는 관련 창업, 쇼핑몰 뭐 이런 다양한 직업군, 진출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우리 학과부에 어떤 전공 역량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게 모듈 개요예요. 교수님들, 학생들이 모듈을 선택할 때 뭐를 보고 선택을 할까요? 이 표를 다 꼼꼼하게 볼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듈명과 모듈 개요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명을 조금 이렇게 좀 팬시하게 만들고 모듈 개요에서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그러한 설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듈 개요를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이수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갖추게 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 모듈의 교육 목표와 이 모듈의 총 학점을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명들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교과목명과 교과목 개요, 그리고 개설 학기, 학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모듈의 50% 이상이 RUXL 교과목이어야 하기 때문에 RUXL 교과목 여부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교과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주시면 이 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표들을 모아서 한 표로 이렇게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학과에서 어떤 심화 모듈이 있고 그 심화 모듈의 핵심 직무와 모듈 역량 그리고 포함되는 교과목과 그 교과목명과 개설 학기를 표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핵심 모듈은 하나에 모아서 어떤 교과목들이 포함되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각 모듈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학기 연속되는 두 학기에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개발 보고서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수님들께서 1월 24일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되는 개발 보고서 양식이고요. 언제든지 저희 그 아이유나비 들어가시면은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학과부 컨설팅 창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체크하셔서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러 갈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 힘든 부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